코인 왕자입니다. 양시장이 보합 밑으로 조금 내려와서 거의 보합 근처에서 마감은 했는데 그렇게 뭐 큰 상승으로 올라주진 못했고 알트코인이나 마켓 시장이나 지금도 약세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알트 쪽이 조금 더 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더리움을 좀 먼저 보시면은 어제 이제 4%가 빠졌고 그 전날 4%, 오늘 1%, 대략 3일 동안에 10%가 빠졌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알트코인 흐름이 좋진 않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비트코인으로 다시 넘어가서 현재도 이제 거의 보합권에서 머물러 주고는 있는데, 그래도 다행인 부분은 비트코인이 3,840만 원에 대한 어느 자리를 좀 지켜주고 있어서 좀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버텨주고는 있지만 우리가 좀 더 이제 길게 놓고 시간적으로 넉넉히 본다고 했을 때는 반등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은 일단 5일선이 이탈된 상황이기 때문에 하방의 힘이 조금 더 강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만간 이번 주는 흐름이 그렇게 좀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오늘도 마찬가지고 어제도 마찬가지고 아직 이평선 회복도 안 됐고 전체 흐름이 하방으로 조금 더 표시를 많이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늘장에서는 좀 관망하는 자세로 대수심에 단타도 진입을 안 해야 되겠죠. 과거에 이제 진입해 놓은 게 있으면 그냥 그대로 두시고, 진입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냥 좀 지켜보는 그런 흐름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현재까지는 좋지만 일단 이번 주 좀 주의를 하자. 이번 주는 아이고 아 아, 하락 주의라고 한 거는 하락이 조금은 더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자라는 거지, 뭐 폭락이 돼요, 뭐 급락이 될 거예요, 그런 개념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왜냐면은 3600, 3800도 아직 이탈이 안 됐기 때문에 미리부터 그렇게 뭔가 보기보다는 좀 봐가면서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도 늦지 않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일봉 상황에서는 뭐 아직까지 뭐 크게 변동성은 없습니다. 현재 오르고 있는 코인들을 보면은 많지 않아요. 그쵸? 여기까지가 대략적으로 빨간불인데, 여기 제외하고 나머지 애들은 결국은 못 가고 있다 라고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반등 나오는 코인들은 최대한 뭘 하자 그랬죠? 현금화를 좀 준비하자. 자, 그로스톨도 바닥 대비해서 뭐 많이 올라온 거면 또 많이 올라왔다고 볼 수도 있고, 그쵸? 400원 찍고 올라왔으니까 거의 1000원 가까이니까 많이 올라왔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1200원 근처 갔을 때는 비중 축소를 좀 하자, 팔고 나서 더 갈지언정 그래도 비중 축소하자 라는 부분을 강하게 좀 말씀드리겠고, 혹시라도 이번 주에 하락 흐름으로 더 강해진다고 하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코인들도 다시 다 주저앉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매도 준비를 조금씩 준비를 좀 해야 되겠죠. 자, 비트코인 캐시 ABC도 최근에 이제 4만원 넘어갔다가 조정받으면서 다시 재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그냥 기술적인 반등 흐름으로 놓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번에 4만원이 돌파가 되면, 캐시가 4만원이 단기 정고점이 돌파가 됐을 때는 5만원 5만원 선까지 다시 볼 수 있지만, 4만원이 돌파 안 됐을 경우에는 다시 하락 전환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의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거도 바닥 대비해서 오른 게 없습니다. 많이 빠졌고, 그래서 어거 같은 경우는 그냥 단기 흐름으로 최대한 올라올 때 좀 정리하는 쪽으로 보시고, 제가 이제 저기 막 이렇게 그냥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단타로 이제 접근을 해가지고 반등이 나오면 어느 시점에 좀 팔 수 있을까, 매도 시점, 그런 것도 좀 많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얘기할 때마다 또 그걸 다 사가지고 물려 계신 분들이 있어요. 추천이 아니고 그걸 사자는 게 아니고, 요게 오늘 올라오면 요 정도 되니까 이때 가면은 팔자 라는 뜻인데, 그걸 또 다 사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매수 의견이 아니고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반등 나올 때 요 정도 가격이면 좋겠다 라고 제시를 해드린 거지, 매수 의견으로 해서
사세요라고 한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앵커도 못 올랐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많이 빠졌을 때는 최근에 뭐 73원까지도 갔다가 올라왔는데, 얘는 이제 10원만 올라와도 10% 이상이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폭이 크죠. 그래서 앵커도 아직까지 흐름이 나쁘지 않고, 스택스는 잘 갔어요. 잘 갔고, 썸씽도 골드. 근데 지금 다 움직이는 애들을 보면은 그렇게 뭐 흐름이 강하게 움직이는 애들은 없습니다. 그냥 올라가는 애들은 사실 이제 그로스털 하나, 예. 아까는 뭐 비트코인 캐시가 조금 더 올라가긴 했는데 지금은 눌린 상태고, 오늘은 볼 게 그로스털 코인 하나밖에 없네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올 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사실상 이제 1000원부터는 준비를 해야 돼요. 1000원 위로 1200원 요 사이로 해서 가능하면 현금 보유하고, 단타 진입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시고,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비중 축소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대로 하락되고 있는 코인들도 많아요. 오늘 많이 빠지고 있는데,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최근에 오른 폭에 비해서 하락폭을 전체 다 반납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냥 오른 폭 비례해서 적당하게 조정받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한 가지 이제 또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번 주, 제가 이제 아까 비트코인 말씀드렸던 대로 하방의 폭이, 하락의 폭이 좀 크다 보니까 단기 뭐 이제 단타나 뭐 짧은 단기 대응 하신 분들은 어 그러니까 단타로 했으면 아마 소액으로 들어가셨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냥 안 올라가면은 손절치고 빠지자. 단타나 짧은 대응 뭐 하루 이틀 보고, 뭐 오늘부터 해서 한 2, 3일 정도 보고 들어가신 분들은 갔다가 안 가면 눌려버리면 단타가 실패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또 하락되게 되면 또 크게 물려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냥 요렇게 단타나 짧게 접근한 애들은 그냥 치고 빠지자라는 말씀을 좀 요약해서 드릴 거고, 지금은 이제 자, 요게 무슨 의미가 있냐? 차트에서 5일선 이탈된 게 뭘 의미가 있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없으면 그 이평선에 대한 부분이, 이평선이 뭐하러 있어요, 그럼? 그죠? 예, 이평선 다 이제 해석이 가능하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5일선 이탈에 대해서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요 이제 하락에 따라서 추가 하락 가능성인데, 추가 하락 가능성이 이제 3,840만원 이탈할 거냐, 3,600만원 이탈할 거냐, 아니면 지지해 줄 거냐, 요 부분을 이제 놓고 봐야 되겠죠. 큰 하락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큰 하락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주봉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비트코인을. 자, 주봉으로 보면 이렇게 전에 이제 제가 이제 4,150만원 얘기했던 게 여기 지지선 이탈 때문에 말씀드렸죠. 이때도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크게 밀리지 않으면서 4,100 혹은 4,070만원이라도 회복된다고 하면 저항선을 일시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구간이 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더 하방의 힘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분봉상 봤을 때도 이미 위를 찍어준 것보다 지금 밑을 찍어준 부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밑에가 찍는 게 더 많냐, 위가 찍는 게 많냐, 즉 지지선을 많이 터치해주냐, 저항선을 많이 터치해주냐에 따라서 흐름이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터치하면 터치해주는 쪽으로 흐름이 많이 쏠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뭐 밑으로 간다 이렇게 또 볼 수는 없는데, 시장의 어떤 움직임에 따라서 또 변수는 발생될 수는 있지만, 지금 그냥 무난한 이런 상태로 봤을 때는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더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좀 봐야 되고, 그러면 3,840만원 이탈됐을 때는 어디까지 좀 열어놔야 되겠죠? 그렇죠. 3,600만원까지 다시 갭 공간을 좀 열어놔서 우리가 좀 더 조심스럽게 주의를 하면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락 가능성을 열어두자라는 부분을 좀 포인트로 말씀드렸고요. 예, 요 가격대니까 제가 설정한 거 요 가격대인데 요 가격대가 사실 최종적으로 얘가 이탈돼 버리면 위험해질 수 있고 여기까지 최대한 지켜준다고 하면 지지해준다고 하면은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공개적으로 주식 관련해서도 좀 언급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제 그렇게는 좀 하지 않고 팩트에 대한 내용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게시판을 통해서 좀 볼 수 있게 좀 해드릴게요. 자, 내용을 일단 좀 잠깐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제가 그냥 글로만 좀 준비를 해봤는데, 자, 건설기계 관련된 회사입니다. 건설기계 관련된 회사고, 어, 제조회사면서 판매까지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굴삭기 특수장비 배관을 주 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굴삭기 관련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 굴삭기라고 해서 뭘 만드냐, 그 포크레인 있죠, 포크레인. 그죠? 네, 포크레인. 여기 보면은 여기 집게 달려 있죠. 바가지도 있고 막 땅 파는 것도 있고 뾰족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겨서 막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 있죠. 땅 부시는 거 있죠. 땅 깨는 거. 예, 그거를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요거 만드는 회사 비중이 좀 크고, 원래 과거에는 이런 게 우리나라에 없다 보니까 해외에서 다 사들이고 수입하고 이러니까 물건을 구매하는데도 어렵고 AS 받는데도 어렵고 뭐 왔다 갔다 하는데도 불편함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국산화가 완전히 돼버렸어요. 국산화 돼버려서 우리나라에서 관리도 다 되고 있고 만들기도 하고 판매까지 되고 있고 AS도 가능해집니다. 우리 물건 뭐 하나 시키면 국내에서 시키는 것보다 해외에서 시키면 배송 기간, 비용 다 많이 들죠. 근데 이렇게 건설기계 관련된 회사들이 요걸 쓴다고 하면은 해외에서 쓰는 것보다 국내에서 썼을 때 비용 절감이 굉장히 많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매출이나 수익성 부분이 많이 높아지겠죠. 자, 그 다음에 최근 건설업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2분기 실적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증시와 무관하게 현재 주가에서 2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딱 20% 올라간다 그건 아니지만 20% 20 몇 프로가 갈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짧게라도 2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있는데 요거에 대한 종목명은 제가 게시판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코인 시장도 우리가 흐름이 매일 체크하고 있잖아요. 비트코인에 대한 움직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코인도 코인이지만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움직임, 그 다음에 지수에 대한 움직임, 대장의 흐름이 하방인지 상승인지 그냥 보합인지 여러 가지 면으로 따져서 봐야 될 그런 구조적인 좀 면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신중하게 코인도 코인이지만 대장을 위주로 많이 체크하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